정진웅 부장검사 대 한동훈 검사장. 이 검찰은 상명하복의 조직이라고 했는데 초유의 검사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 근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면은 뭐 저항이 있을 수가 없죠. 받아들여야죠. 그걸 뭐 안 된다, 저항한다, 몸부림치고 싸운다, 몸싸움한다? 이거는 나 여태 이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화기에는 유심 칩을 지금 압수하려고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전화기를 만진다는 것 자체는 이 영장에 저항하는 자세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한 검사장은 누구보다 압수수색의 절차와 과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화를 거는 신용을 하면서 휴대전화 속에 담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엉성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내놓은 이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네, 검찰 조직은 나쁜 사람들 잡으라는 조직인데 인터넷에 이런 평가가 있더군요. 나쁜 사람 잡으랬더니 나쁜 놈처럼 돼간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사실 우리 김윤 변호사님 물론 사법부에 있었습니다만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 좀 깊잖아요. 이게 예. 이런 일들 상상하기 좀 어려운 거죠.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네. 검사가 검찰 조직을 불신하거나 저는 다툼이 일어나서 예. 자기 조직에 대한 제3자들, 일반인들, 민간인들의 불신을 야기하는 사태까지 가는 일은 사실 잘 없었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수사받는 한동훈 예. 연구위원이 좀 검사장이라는 신분을 좀 강조한달까, 이용한달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검사에 대해서는 원래 내부 기소율이 0.2%, 3%밖에 안 됐었고, 예. 또 검사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제대로 기소되는 경우가 원체 많지 않았었는데 예. 이번에 검사장이 나는 검사를 못 믿겠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수사에 소극적으로 나오고 또 모르쇠라던가 증거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다던가 이런 자세로 나오면서 이런 사태까지 생기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이 조금 더 가중되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과의 좀 신상을 한번 저희가 조사한 그 그래픽을 마련했는데 나이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이제 5살이나 많고요. 근데 반대로 한동훈 검사가 사법고시를 좀 일찍 통과했나 보죠. 그래서 연수원 2년 선배고 검사장과 부장검사의 관계다. 그러나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부장검사와 검사장의 관계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두 사람의 인연 같은 학교 또 선후배 사이라고 해서 더 조금 화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사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의견을 권고했잖아요. 그런데도 검찰이 이렇게 무리했다면 무리라는 평가가 나오던데 이렇게 압수수색에 나섰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 말씀하신 대로 조급증이나 혹은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던 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저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까지 결론 내린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다 받아들였잖아요. 물론 예. 강제적 권고 조항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런데 사실 수사심의위원회가 이걸 결론을 내린 다음에 예. 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무런 명시적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예. 수사를 하겠다 말겠다. 저는 당연히 그걸 명시적으로 표현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걸 가지고 저는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마 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심칩 확보라는 이른바 23일 날 수사심의위원회 전에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가서 한 것은 예. 저는 사실 수사심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만드는 제도 아닙니까? 예. 인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명시적 표현이 있은 다음에 이 수사 재개 여부에 대한 것을 했었어야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가지고 다시 우리는 수사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표현을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많은 국민들이 그러려면 수사심의 왜 했느냐라는 예.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이번 정부 들어서 그렇죠. 만든 거 만든 아닙니까? 조직이잖아요. 검찰의
일종의 뭐 전횡적인 수사 기소를 견제장치가 막기 해서 위해서 한 거죠. 예. 브레이크를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죠. 해서 만든 예. 건데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시 이 심의위원회 의견을 하나도 존중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명시적으로 좀- 표현하지 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물쩍 23일에 발부된 영장 가지고 압색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자체가 대단히 저는 이거는 검찰이 이 수사팀이 이거는 해서 안 될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었던 게 유심 칩이라고 하죠. 유심 칩이 뭐냐면 이제 휴대폰에 이렇게 자그마한 칩이 있는데 이 칩은 사실 뭐 메모리 기능이나 그런 거 별로 없어서 이 유심 칩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수사 정보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던데 네. 왜 유심 칩에 이렇게 집착했던 건가요? 일단 지금 정확히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 뭐 네. 유심칩을 통해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아낸다거나 네. 또는 그 유심칩을 통해서 다른 기에다 공기계에 집어넣게 되면 예. 소위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어떻게 누구랑 연락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검언 유착 의혹이라고 얘기되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 이런 네. 것들이 뭐 채널 A가 애가 기자가 이제 강요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서로 연락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궁극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적어도 서울중앙지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한동훈 예. 검사장에 대해서 기소도 수사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까지 발동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도 잘못된 거고 예.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한 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이것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혼선을 빚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위 법무부 장관이 제기했던 소위 채널 A 문제 같은 경우도 논란될 수 있는 이런 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네. 이건 두 가지겠죠. 서울중앙지검 측에서 계속 자기가 본인이 이미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다음 다른 증거를 보강 수사하기 위한 거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가 사실이 아니었고 증거가 더 없어서 녹취록 외에는 더 많은 증거가 없었을 때 큰 혼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총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권력이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로 엄청나게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는 검사들끼리 이런 싸움을 벌이면서 네. 이 검찰의 수사를 예.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들 넣을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참담한 상황까지 갔다라고 아니, 지금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현 정부가 굉장히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어쩌면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이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렇죠. 대리전 양상. 그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과정, 그리고 이걸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참 문제입니다.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뭐 대단하길래 네. 이 사람을 꼭 저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제 저 정도까지 하느냐. 결국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권력적으로 한동훈을 잡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강한 권력적 어떤 욕구, 목적 이런 게 개입됐다 이렇게 다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뭔가 윤석열하고 연결이 돼 있는 네. 사람이고 그 반대쪽은 뭔가 그거가 불편하기 때문에 예. 반드시 뭐 이렇게 한동훈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걸 드러내고 이게 이제 상당히 권력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선후배 간에 지금 그렇죠. 뭐 주먹질이 예. 아니라 이 권력을 등에 업은 그런 육탄전인데 이게 육탄전이. 그게 이제 그러면 도대체 권력적 입장에서 한동훈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건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이렇게 시중에서는 그렇게 보잖아요. 네, 그렇게 네.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은 이 정부 들어와서 대부분의 수사를 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죠? 뭐 국정농단 수사도 예. 했죠. 뭐 추가적으로 세월호 무슨 뭐 관련된 수사를 요구하면서 그것도 했죠. 뭐 특활비 수사했죠. 이 문재인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사는 대부분 다 이 한동훈 검사장이 다 네. 했습니다. 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정권에 이제 그 충실하게 그 코드를 맞춰 왔는데 단 하나 조국 수사를 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 네. 참 그게
국민들 눈에 얼마나 우습게 지금 검찰이 조직이 보입니까? 그래서 네. 권력이 너무 이렇게 이 하나의 이 사건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접근을 네. 해야지 권력으로 너무 접근을 해버리면 이게 끝도 밑도 없이 이렇게 계속 권력 싸움이 네. 돼버리는 뭐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두 사람의 육탄전, 뭐 몸싸움이라고 하죠. 몸싸움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있었죠. 정진웅 부장검사가 병원에 뭐 응급실에 가서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고 이런 문제들이 또 뭐 인터넷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좀 찾아왔더니 뭐 황제 입원이었다느니 뭐 다른 평가들도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경우엔 과거에 신정환 씨인가요? 이 댕기열을 핑계로 뭐 병원에 입원했었던 사진 이거 비교하면서 댕기열이라는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분들 많이 상대해 보셨을 텐데. 사실 뭐 그런 것보다도 어제죠. 김진태 전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이 두 분보다도 이 그렇죠. 다 문제의 검찰 출신이죠. 김진태 예, 의원도. 문제 두 분보다도 검사 선배신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서 이쯤 되면 조용히 물러나는 게 순리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검찰에서. 네네. 그러니까 검찰 김진태 전 조직에서 의원이. 그러니까 검찰 예. 조직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예. 이쯤 되면 더 이제 큰 소리 나오기 전에 예. 자진 사퇴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꼭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말 여기까지 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또 계속 나도 검사 못 믿겠다. 검사 바꿔달라. 압수수색 오면 나도 이제 똑같이 하겠다 이럴까 봐 사실 우리나라 이게 수사 개통이라는 게 수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마약이나 마피아나 이런 게 없이 치안이 잘 확보된 치안이 굉장히 앞선 나라인데 네. 또 이렇게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은 굉장히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상황 같습니다. 여튼 현 상황은 굉장히 과도기라고 보여집니다.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다고 하죠. 자,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